안녕하세요. 랭킹스톡입니다. 네, 오늘은 성장주, 가치주, 어떤 주식을 언제 사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멀티플을 이용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장주, 가치주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가치주는 성장이 적거나 저성장주이거나 역성장주를 얘기하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답은 그럼 무슨 주식을 사야 되나? 답은 뭐 확실합니다. 뭐 지난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는지 뭐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성장하는 주식, 성장하는 주식입니다. 이득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득을 09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도 6월까지 이렇게 쭉 상승했죠. 쭉 상승했습니다. 좀 조금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뭐 거의 뭐 평균적으로 보면 상승했어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장기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요거는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인데 09년도서부터 보면 이익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익이 아예 없지 않아요. 이익이 아예 없지 않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단지 줄어들 뿐입니다. 이게 조금씩 늘어났다가 평균적으로 보면 줄어듭니다. 그런 주식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해요. 자, 그래서 답은 정해졌어요. 사실 답은 정해졌습니다. 이득이 상승하는 기업,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맞아요. 그게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된, 성장률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답은 정해졌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지금 2020년 9월 6일입니다. 지금 저희는 상승장, 뭐, 경제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 상승장 초입에 있다고 합니다. 상승장 초입. 지금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상승장 초입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보여드렸던 성장률 대비 멀티플을 가져온 겁니다. 성장률 대비 멀티플을 가져와 보면 지금 일단 여기가 이제 성장이 0이라고 하고 이제 성장이 이제 그 거의 없는 요 부분하고 성장이 역성장하는 데를 봐보면 여기는 뭐 이 거의 비슷합니다. 멀티플이 거의 뭐 10 미만에서 거의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장률이 조금씩 더 가만해질수록 조금 더 높아질수록 멀티플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30쯤 되면 이제 거의 멀티플 50 정도 되고요. 40, 50 이렇게 돼버리면 멀티플 100이고요. 성장률이 60 뭐 이렇게 생각되면 멀티플 200도 주고요. 막 이럽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성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이고 사람들의 그러면 이제 기대 심리라는 게 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기대 심리라는 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것들은 더 갈 것 같고 이게 뭐 성장이 뭐 테슬라 이런 거는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것 같고 뭐 실제 숫자로 뭐 계산해보지 않아요.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기대 심리입니다. 그걸 숫자로 좀 표현해보면 기대 심리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 회사는 더 간다.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다. 심지어 성장률이 연 2배씩 성장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멀티플은 뭐 하늘 높이 치솟는 거죠. 700배 막 이렇게 갑니다. 1200배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쭉 올라가죠.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러고 우리가 어, 조심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될 수 있죠. 연 평균 2배 이상 성장하는 회사들은 역사적으로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잘 성장한 회사들도 연평균 20%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삼성전자도 20년 30년 따져보면 연평균 15%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회사도 15%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사실 근데 이런 것도 조심도 해야겠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 투자자라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기대 심리 플러스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원래 적정 가격은 뭐 요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기대 심리가 붙어서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더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말까, 이건 이제 투자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혹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답은 결정됐죠. 우리는 무조건 성장주를 사야 된다. 심지어 상승장에서는 더더욱 성장주를 사야 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주 언제 사야 될까요? 도대체 언제 사야 될까요? 자, 일단은 장기 투자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단 주식을 직접적으로 이제 막 열심히 분석하고 이럴 시간이 없을 분들, 그냥 주식은 하긴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분들은 장투해야 됩니다. 장투해야 되고요. 장투해야 되고 10년 이상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10년 이상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죠. 적당한 회사. 적당한 회사를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성장, 성장이 거의 없거나 역성장하는 회사, 이렇게 얘기하고, 적당한 회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 이거 성장, 고성장 회사라고 할게요.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워렌 버핏은 절대 이거 비싼 가격에 사라고는 안 했어요. 비싼 가격에 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최저가는 우리가 못 살 수도 있지만 뭐 적당한 가격에 샀다고 해봅시다. 이거 밸류에이션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 5천원 정도에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뭐 10배 정도 먹었고요. 10배 뭐 충분히 납득이 되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어 내가 사가지고 20살 때 샀어요. 20살 때 샀어. 20살 때 사가지고 그냥 뭐 내가 삼성전자 옆에 계속 살아있는 기업이고 옆에 내가 삼성전자 물건 계속 쓰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샀어요. 사고 뭐 저 은퇴할 때까지 이 직장인이라면 은퇴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게 15%씩 40년이잖아요. 몇 배예요? 267배입니다. 267배. 1억이면 267억이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1억으로 267억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요 정도 기대 안 하잖아요. 요 정도 기대 안 합니다. 더 기대하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것도 엄청난 숫자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숫자인데 이 정도 기대 안 하고 더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40년 후에 부자 돼봐야 뭐하냐. 지금 조금 젊었을 때 좀 더 빨리 해가지고 부자 돼야 되지 않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하냐. 더 싸게 사야죠. 이제 더 노력이 들어갑니다. 더 싸게 살려면 더 노력이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는 방법이 이렇게 폭락장이 얼마 전에도 왔었죠. 얼마 전에도 약간 자연재해처럼 왔습니다. 왔어가지고 이런 이게 3월 19일에 우리 저점을 찍었죠. 그래서 폭락장에 올 때 공포에는 사야 됩니다. 주식을 사야 돼요. 어떤 주식? 성장하고 있었던 주식. 여기로 보면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주식이 기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주식을 어 폭락장이 왔다고 이렇게 했다가 사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또 떨어져서 결국엔 이거 오겠죠. 언젠가는 여기로 와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하향하는 주식은 샀다가 빨리 단기로 치고 빠져야 돼. 폭락이 오면 요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됩니다.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던 주식을 폭락장이 올 때 공포에 이렇게 사시면 수익률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에 샀어요. 최고 비싸게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NC소프트는 예시가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니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혹은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38% 먹었을 거예요. 38%. 그죠? 최고가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폭락장에 이거 나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 이 정도는 좀 비싸. 좀 비싸고 좀 기다려볼게 하다가 폭락이 왔어요. 폭락이.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우상향하고 있던 주식이야.
그럼 이때 이런 거 사는 거죠. 이 폭락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거 반대 매매도 나오고 막 폭락 그 공포가 왔을 때 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운이 좋아서 진짜 최저점에 잡았다고 생각하면 거의 100%의 수익률이에요. 100%의 수익률.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은 밸류에이션을 좀 해봤을 때 좀 뭐 밸류에이션 그냥 기본적으로 했는데도 싸다. 남들한테 노출이 안 되고 조금 소형 주고 중소형 주고 이래가지고 기관한테도 노출이 많이 안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싸다 그러면 뭐 사시면 되고요. 이상하고 있는 주식을 사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대형주 NC소프트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좀 비싸죠. 이런 주식들은 이 폭락이 왔을 때 사고 싶으신 폭락이 왔을 때 사면 기본적으로 또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장성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주식들은 웬만하면 비쌉니다. 계속 비싸요. 계속 비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슈퍼개미 분 중에 요새 유튜브에서 엄청 잘 나가시는 우리 개형 슈퍼개미 김정한 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좀 해봤더니 비싸요. 비싼 경우는 그냥 안 삽니다. 그 슈퍼개미 김정한 형님은 10년도 기다리셨다고 해요. 10년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하면 내 동의해요. 비싼 주식은 살 필요가 없어요. 성장은 기대가 되지만 비싸면 나는 결국에 이게 주식이 수익률 게임인데 수익이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그래서 기회가 오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주식 그 얼마나 싸게 사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싸게 사야 될까요? 자, 이건 이제 투자자마다 다르겠죠. 자기가 얼마만큼 먹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자기가 나는 그냥 연평균 15% 먹으면 만족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같은 거 적당한 가격도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조금 해보셔야겠죠. 적당한 가격에 사가지고 쭉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되는데 뭐 그건 이제 투자자마다 다를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책 있죠? 벤자민 그레엄이 쓰신 엄청 가치 투자자의 대가이신 벤자민 그레엄이 쓰신 현명한 투자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재 가치의 3분의 2, 약 그러니까 뭐 30%에서 40%겠죠? 30%에서 40%. 내재 가치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내재 가치의 3분의 2 또는 그 이하로 매입하는 경우에만 추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 마진을 약 3, 40% 정도 가져가라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먹고 싶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룰은 이렇습니다.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1년 안에 100% 정도 2배 먹는 거죠. 2배. 2배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가격일 때 구매한다. 라고 해서 제가 랭킹 스톡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제가 보니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